자, 앞에서 역함수가 뭔지, 역함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함수의 성질은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만약 함수 f가 라지 x에서 라지 y로 가는 함수이면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 역함수는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 그랬을 때 f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되느냐? 요거는 직관적으로 찍기도 편하죠. 그냥 자기 자신이 돼요. 엄밀한 증명 없이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역함수란 얘기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준다는 얘기야. 근데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걸 다시 반대로 바꿔주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얘가 조금 중요한데 증명 과정을 거쳐서 바로 얘기를 해줄게요. 만약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둘을 합성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요걸 합성시켰다는 얘기는 얘를 요렇게 써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조건에는 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식을 일반적으로 할 때는 y는 fx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할 때는 x는 f 역함수 y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 그지? 요렇다고 요렇게 일반적으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fx는 y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f 역함수 y가 나오고요. 그치? 왜냐면 얘는 얘니까. 근데 f 역함수 y는 x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치? 따라서 내가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주기로 했냐면 항등함수라고 불러주기로 했지. 따라서 결론, f 역함수랑 f를 합성시킨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똑같아요. f와 f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합성시켜도 그러면 정의역이 당연히 y가 되겠죠. 얘도 똑같이 f에 f 역함수 y가 돼서 얘는 f 역함수 y는 x죠. fx가 되고요. fx는 y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 함수에 y를 집어넣었더니 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구나. 따라서 너도 f랑 f 역함수를 합성시킨 너도 항등함수가 됩니다. 됐지? 요거 되게 간단한데 엄청 많이 쓰여요.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두 번째 성질. 이 앞에서 1번에서 배운 성질의 연장선, 이걸 좀 응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함수 f가 라지 x에서 라지 y로 가시고요. 얘는 1대1 대응이래. 그리고 그럼 당연히 역함수 존재하겠죠. 근데 그 역함수는 아직 기술을 안 할게. 그럼 어떤 g라는 새로운 함수가 있어서 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래. 당연히 얘도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붙여줄게요. 근데 만약 f랑 g를 합성시켰더니 얘네 둘을 이렇게 합성시켰더니 그 결과가 y, 즉 항등함수면,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면 결론, g와 f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즉 g는 f 인버스 1이다.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f가 g의 역함수다. 결론. 됐죠?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이거 배웠죠. 그지? 즉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만약 함수와 함수를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이면서 지금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공역, 정의역이고 둘 다 1대1 대응이니까 두 함수는 전부 다 역함수가 존재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은 배우지 않는데 역함수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하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되게 이해가 당연하거든.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는 건 당연히 한 케이스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는 유일합니다. 내가 만약에 f라는 함수면 f 인버스 1, 즉 이 역함수는 무조건 유일하게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가 1대1 대응이면 유일하게 하나가 나와요. 너가 1대1 대응이어도 유일하게 하나가 되거든. 근데 마침 둘을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란 얘기는 이 우리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시키면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이게 여기 나오는 모든 성질은 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진 않고 이렇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지? 당연히 거꾸로 G와 F를 합성시켜도 X가 나온다면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야. 됐지?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두 번째 성질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에 역이 성립하는가? 네, 성립합니다. 세 번째 최종적인 성질. 만약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고요. 어떤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래. 이 두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각각 1대1 대응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역함수를 내가 f 인버스 1, g 인버스 1이라고 기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g와 f를 합성시킨 놈의 역함수는 f 역함수와 g 역함수를 합성시킨 놈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g.f의 인버스 1, 즉 g랑 f를 합성시킨 함수의 역함수는 f 역함수와 g 역함수를 합성시킨 놈과 똑같다라는 얘기야. 요거는 살짝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자, 내가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게임 끝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라는 함수와 g 합성 f라는 함수를 요 함수와 요 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g.f의 인버스, 이 전체 인버스는 얘가 되는 거겠죠. 그지? 그건 왜냐하면은 요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그죠? 이 두 번째 성질이 뭐야?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니까 너랑 너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면 너의 역함수는 너가 되겠죠. 그지? 자, 증명을 해볼게. 먼저 얘네 둘을 합성시켰을 때는 이제 합성이라는 연산은 결합 법칙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누굴 먼저 연산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잠시 내버려 두고 너랑 너를 먼저 합성시켜줄게. 그지? 그러면 우리가 1번 성질에서도 배웠듯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너는 i라는 항등함수가 나오네. 보통 항등함수는 i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둘 중 뭘 먼저 합성시켜도 상관없는데 앞에서부터 합성시킵시다. 그럼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시키면 그냥 어떤 함수,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죠. f 역함수 f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합성시키면 항등함수잖아. 결론
너를 합성시켰더니 결과가 뭐가 나온다? 항등 함수가 나오더라. 따라서 너랑 너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G.F의 인버스 1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되더라 가 됩니다. 됐지?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성질하면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성질은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고난도 킬러에서는 가끔 요걸 물어봐요. 둘을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가 나오니까 너네들은 역함수 관계인 거 눈치챌 수 있겠니? 요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뭐 여기 성질이라고 적혀있진 않은데 역함수와 함수의 함수값 관계에 대한 것도 그냥 거의 99% 나옵니다. 역함수 문제.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되게 많이 나와요. 반드시 요거 확인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역함수가 존재해서 이 역함수를 g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결국은. 그랬을 때 만약에 fa가 b잖아요. 그럼 gb는 a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역함수의 뜻 할 때도 얘기를 했지. 이러한 함수값 사이의 관계를 가진 놈이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성질로서 알아두셔도 무방해요. 됐지?